네, 오늘은 세운 푸르지오 그래피티 생활 숙박시설 입지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입지 분석을 하면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도 알아보고 녹지 생태도심도 알아보고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지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 건물 분석과 투자 분석, 총 3회에 걸쳐서 분석글을 작성할 예정이에요. 이제 블로그로도 작성이 되고요, 영상도 추가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네, 세운 푸르지오 그래피티 입지. 위치를 보면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위치하는데요, 블록명으로 보면 3-6블럭과 3-7블럭입니다. 생활 숙박시설 756실, 건축 규모는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물 관련해서는 다음 건물 분석 시간에 이제 할 거라서 오늘은 간단히 넘어갈게요. 입지 분석.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는요, 2006년 10월 26일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 후에 2014년도 6월 26일에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서울시장은 두 분 계셨는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기간 보시면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렇게 지연됐던, 또 지체됐던 어떤 이유가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입지를 보면요, 북층에는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청계천이 위치하고 남측은 남산이 위치하는데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 공간이 제공된다 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지하철은 2호선과 3호선, 그 다음에 2호선과 5호선, 1호선과 3호선 해서 쿼드러플 역세권에 해당합니다. 입지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세운 프리저 그리피티가 위치한다는 겁니다. 이거 3블럭인데요. 2, 4, 5, 3블럭입니다. 3블럭의 3번 위치에 6번, 3-6과 3-7이에요. 밑에 있는 6, 7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쪽에 창덕궁, 창경궁, 종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현재 남산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제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는 세운상가가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이제 차후에, 이건 다음 설명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입지가 이제 이렇다는 거,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다는 부분을 이제 연두에 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서울시 위치에서의 어떤 위치는 이제 한번 이제 지도에서 보셔도 되고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제 입지 분석 2번 녹지 생태도시 재창조 전략을 보시면 2022년 4월 21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 재정비 촉진구에 방문했을 때 그때 발표했던 내용인데,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보면요, 고밀 복합개발과 녹지 공간 확보를 동시 추진해서 서울 도심을 고층 빌딩 숲과 나무 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서울의 새로운 얼굴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축물 높이, 용적률, 기존 건축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그 대가로 얻는 공개공지 등을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도심 전체를 녹지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기획했던 이제 확보 전략을 보면요, 조성 원칙이 있어요. 1번 연트럴파크형 도심 성형공원, 블록별 1개소 이상 공원 조성, 주변 지역과 보행 녹지 확산해갖고, 연트럴파크는 이제 밑에 설명드렸는데, 연트럴파크는 도심 성형 방식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면요, 서울시 마포 연남동에 조성된 경의선 숲길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 자체가 이 가운데 보시면은 쭉 이제 중앙 길이 있고요. 그 길을 통해서 좌우측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 방식인데, 이걸로 한번 보시면은 가운데 중앙 공원이 있고, 이 선형, 이런 선을 따라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데, 일반 뭐 인도나 보도가 아니고요, 이런 숲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이 좁더라도 이런 숲길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지역으로, 주변적으로도 확산해서 나갈 수도 있고, 또 거점적으로 큰 공원 중심을 축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이렇게 작은 공원들이 위치를 해서, 그래서 도시와 공원이 이제 합쳐져 있는 어떤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죠. 세운지구에 적용을 해보니요, 종묘 태계로 일대 녹지 생태도시 조성 예시로 보이는데, 이제 세운지구죠. 세운지구에 아까 블록별로 쭉 나오는 부분이고, 가운데 세운상가 있는 위치 자리를 이렇게 공원, 중심 공원으로 잡고 선형을 통해서 작은 공원들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네. 완벽하게 조성되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건물,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상주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공원이 이제 생기는 그런 방식의 작은 공원들이 또 연계되어 있어서 고밀 복합개발과 녹지 공간의 이제 대표적 사례를 보면은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 허드슨 야드가 있고요. 도쿄 미드타운 파크가 있어요. 네. 허드슨 야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허드슨 야드의 중앙공원,
그 다음에 도쿄 미드타운 파크,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고, 네, 일하는 공간도 있고, 네, 이런 이제 함께 공존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죠. 연트로파크 성형공원은요, 현재 사업지를 수직으로 가르는 세운상가가 철거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래서 좀 짧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서울시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시간은 소요돼도 가능성 높겠죠. 입지 분석 3, 예,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해갖고 이제 중심 업무지구로 얘기하는데요. 서울에는 3대 업무지구가 있어요. 서울시청 포함해서 광화문 일대를 일컫는 광화문 중심 업무지구 (CBD라고) 불리고요. 강남대로 테헤란로 일대를 말하는 강남 중심 업무지구 (GBD라고) 부릅니다. 중권가가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 일대를 뜻하는 여의도 중심 업무지구 (YBD로) 나뉘는데요.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세븐 프리지어 그래피티가 있는 CBD, 네, 그다음에 YBD 여의도 쪽이죠. 그다음에 강남 쪽으로 해서 GBD가 이렇게 이제 위치합니다. 2021년 9월 15일에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서울비전 2030 플랜을 보면요, 10년간의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생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를 2030 미래상으로 제시했고요. 이 중에서 글로벌 선도도시는 글로벌 탑5 도시를 목표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으로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관련된 인프라는 대거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 2월 7일에 서울투자청을 출범했으며 2025년까지 서울 디지털 금융허브 지원센터를 신설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 투자와 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서 중시 업무지구는 한 단계 더 도약시켰다는 어떤 제시를 보시면 되세요. 2022년 3월 3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따르면 광화문 업무 중심지구와 연계해서 인사동 명동은 관광상업 허브, 세운지구는 신산업 허브, DDP는 패션 및 뷰티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광화문시청 이제 CBD죠. CBD 도심 비즈니스 허브 지역이고요. 인사동 명동은 관광 상업 허브, 그다음에 세운지구는 신산업 허브, DDP는 패션 뷰티 허브 해갖고 하나의 축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축으로 만들어서 서로 연계를 갖게. 네. 세운지구는 신산업 허브로 해서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했고 세운상가 일대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지상지와 입체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DDP 주변 글로벌 패션 뷰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입지분석 4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보면요. 서울시는 2020년 3월 3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공간 전략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어 있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건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기본계획은요, 어떤 시든 어떤 군이든 그리고 뭐 제주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이제 서울특별시, 뭐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이제 그런 모든 시에서 군에서는 다 이런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6대 공간계획을 보면 1, 2, 3, 4, 5, 6이 있는데 1번 보행일상권, 수변 중심공간 재편, 미래성장거점 중심지 혁신,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기반시설 입체화, 지상철도 지하가 있고요. 미래교통 인프라 확장, 이렇게 총 6가지를 6대 공간계획으로 잡았는데 보행일상권은요, 말 그대로 보면 주거와 일자리, 여가생활을 도시의 한 공간에 모두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이제 지역 기반 일자리가 있죠. 이 건물들의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이런 주거 공간이 있겠죠. 그다음에 수변 여가와 문화 공간, 녹지 공간, 네, 이런 이제 개성 있는 지역 상점도 있고, 이런 공간이 하나의 공간 안에, 하나의 지역 안에 형성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걸어서 다닌다는 얘기예요. 걸어서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차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일상생활을 보행권 내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서울의 보행일사권이 가능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오세훈 시장의 행보와 정책 방향을 보면 제 생각에 첫 번째 지역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보셨던 녹지 생태도심, 딱 그거예요. 지금 녹지 생태도심과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시범지역이 필요하겠죠. 시범지역은 바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수변 중심 공간 재편으로 보면 한강과 하천이 있죠. 수변 파면. 그래서 한강은 현재 뭐 조성되어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한강과 일체화된 수변 도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한강을 통해서 유입되는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하천,
그다음에 소하천법, 활성화되지 못한 물길을 발굴해서 새로운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 거점 중심지 혁신을 보면요. 이 부분은 이제 업무 중심지구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CBD, YBD, GBD가 있죠. 네, 이렇게 도시 활력 감소, 성장 정체가 됐고, 가용 공간 확장에 한계가 있고, 업무 기능 포함이 용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높이를 규제해서 완화시키고, 건축물이요. 용적률 기준 완화시키고, 개발 방식을 정비를 이제 하겠다는 건데, 보존 규제 방식에서 정비 활성화 방식으로 바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보면은 기존의 여의도, 예, 용산과 연계해서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강남 쪽 보면 이제 테헤란 노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쪽에서 이제 잠실구까지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축을 연계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네, 또 관련돼서도 또 더 있고.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이제 보면 스카이라인 관리 기준을 개편해서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높이 제한을 이제 없애겠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 서울시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치화 기준. 이제 기존에는 볼게요. 네. 어떤 층수 제한이 있었어요. 층수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좀 획일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동일한 연중률을 적용하더라도 정성적, 유연적 가이드라인 해갖고 어떤 다양한 변화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는 폭이 좀 넓더라도 좀 낮고, 어떤 데는 높이가 좀 높은 대신 폭이 좁아지는, 건물의 폭이 좁아져서 이런 공간적 구성이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건물 모양도 이뻐지고 다양한 경관, 예, 획일적인 공간이 아니고 다양한 경관이 조성되고 또 품격이 있는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 밀도 안에서 유연한 스카이라인 및 경관을 창출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뭐 이렇게 뭐 성냥각식 아파트였다면 물론 요즘은 이렇게 짓진 않아요. 하지만 현재 방식으로 한다 치면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물 모양밖에 안 나오고 이런 건물 간의 거리가 이렇게 이제 좀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폭으로만 나오는데 층수를 높이고 어떤 그 건물마다의 건물 간의 거리도 넓어지고 건물 모양도 이제 용적률 부분을 어떤 건물 특정 건물에 더 높여서 훨씬 층수도 높일 수도 있고 네. 다채로운 건물 모양이 나오겠죠. 슬림한 건축 배치로 통경축 및 개방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 시설 입체화 부분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철로로 인해서 지상에 다니는 기차, 지하철에 이제 철로로 인해서 지역이 이제 좀 분리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하해서 지하철을 지하해서 하나의 지역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데크화로 지역 연결 및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보면은 도심 항공교통하고 자율주행 차량 해갖고 네, 이런 부분 네, 이런 규제도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어떤 허브 기반도 구축하고 교통도 구축, 허브도 구축하고 3차원 물류 체계도 구축해서 뭐 이제 미래지향적인 어떤 도시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면요. 오늘 입지 분석을 했는데 마무리를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시의 어떤 이제 10년 또 20년 뒤에 어떤 모습을 이제 청사진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세운 프리저 그래피티 입지를 분석하면서 이 내용들이 나온 이유는요. 이 발표된 서울시에서 현재 발표된 이 내용들 자체가 세운 프리저 그래피티가 있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와 연관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녹지 생태 도심도 완전 연관성이 많고 이거는 거의 뭐 시범 지역을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네. 이건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시 업무지 관련해서도 이제 CBD, CBD가 이제 아까 강화문 관련해서 이제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와 연관성이 높고 네,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보면은 이제 보행 일상권 아까 얘기했던 생태 도심 지역과 똑같은 말이 지금 있고 네, 미래 성장 거점에서도 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나타나고 이런 건물 높이 부분도 또 연관성이 있고 억지 생태 도심과 관련된 부분도 바로 이제 이 부분이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지방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은 현재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다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 그래서 뭐 세운 상가 부분도 이제 협의가 잘 돼서 마무리되면은
녹지 생태 도심 조성도 무난하게 잘 될 거고, 그러면 서울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독보적인 자리가 되겠죠. 예. 요즘은 본 적이 없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지에서는 상당히 좋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세운 프로젝트 그리프트 생활 숙박 시설 이제 건물에 대한 분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 전체 입지를 봤으니까 이제 건물도 분석을 해서, 예,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투자 분석도 해서, 네, 어떻게, 예, 세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산 멘토와 7개 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